네, 안녕하세요. 성장한 생꾸미 송경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 피파리 수업이 끝이 났고요. 오늘의 책은 이그노어 너만의 생각을 키워라 라는 책을 가지고 오늘 또 조아영 대표님께서 큰 덩어리의 키워드를 되게 잘게 쪼개서 이해를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어요. 근데 사실 PCM에서 추천하는 책들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그노어는 이제 MF 케어에서도 다루었었고, 그래서 또 어찌 보면 또 교만하게 주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요거는 그래도 조금 다른 책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잘 읽히네, 이렇게 또 건방지게 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깊숙하게 들어가 보니 이게 쉬운 책이 아니었던 거예요. 굉장한 또 이 작가분이 되게 통찰력을 가지고 한국인들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닌 이제 외국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정말 일단 PCM에 오면 아주 세게 주제 파악을 하게 되거든요. 그 주제 파악과 더불어서 이 평생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각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조금 배우면 내가 안다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배움을 하면서 느끼는 건 더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배우면 내가 왠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몰랐던 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이제 아는 거야 라고 이제 왠지 그거를 끝내야 하는 느낌? 근데 그게 아니라 샘물이 계속 솟듯이 이걸 알았는데 머리가 더 복잡해지고 더 거기에서 더 확장을 해 나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왜 항상 그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워런 버핏이나 찰리 먼거가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반나절 이상을 읽기 운동에 몰두를 하시는지가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몇 조, 정말 억만장자 부자들도 배움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누누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같은 사람이 그냥 정말 너무 몰랐던 거죠. 너무 모르고 너무 밑바닥이었기 때문에 내가 몰랐던 거를 이제 조금 내가 알았어 라고 착각을 하고 자만식에 빠지고 주제 파악도 못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끝이 아니라 더 알아야 될 것들이 더 많다라는 거를 배우니까 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사실 굉장히 굉장했어요. 오늘도 제가 많이 메모를 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제가 표현을 할까요? 진짜 좋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딱 하나 그거였어요. 마지막에 끝나실 때 오늘 배운 거 내일 지나면 싹 다 까먹기 때문에 그냥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내가 기억을 해서 적용을 해라. 그 말씀 항상 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결코 쉽지가 않아요. 하나라도 적용하면 진짜 그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네, 오늘 정말 좋은 말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 신뢰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와닿았어요. 사실 이 신뢰라는 건 누구한테 믿음을 주는 거잖아요. 내가 믿음을 줄 수 있는 말과 행동, 일관성 있는 행동과 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시간 속에서 이 사람은 좀 믿어 봄직하네, 좀 신뢰를 형성할 만한 사람이네 라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잖아요. 그냥 저는 정말 큰 덩어리적인 면에 있어서 그냥 그렇게 신뢰라고 생각을 했고, 예전에 코칭했을 때 이제 아이스건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냥 피디님이 나가서 자영업자 사장님들 앞에 문을 열고 가서 그냥
피디님 얼굴을 보여주는 그 자체가 그냥 신뢰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내가 이분들한테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방법은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꾸준히, 그리고 자주 얼굴 도장 찍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서 바쁘시면 그냥 문 열고 웃으면서 인사라도 하고, 그러면 저란 사람을 모르겠어요. 물론 근데 거의 저를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어찌 보면 되게 사소하잖아요. 쉬울 것 같으면서도 사실 그렇게 쉽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되게 꾸준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는 동네도 아니고 이제 안산이라는 타지에서, 그것도 그래서 그러한 면들에 있어서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제가 이제 안산이 아니라 이제 동탄에 살다 보니까 그 먼 거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와, 지금 퇴근 때 지금 엄청 많이 밀릴 텐데.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맞아요. 퇴근 때 진짜로 제가 이제 거의 퇴근 무렵하고 겹치면 거의 뭐 1시간 40분? 1시간 30분? 40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장거리를 제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걸 또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넓게 보면 제가 그러한 것들이 이분들한테로 하여금 신뢰를 쌓고 있지 않나라는 또 생각도 해요. 근데 오늘 신뢰라는 거에 대해서 쪼개주셨거든요. 이 신뢰는 다양한 각도로 봐야 한대요. 그래서 7가지로 나눠주셨어요. 신뢰는 시간 속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진정성,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을 넘을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 선을 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투명성. 불편한 진실, 잘못된 거, 실수도 말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5번째는 책임감. 그리고 6번째는 감정 관리예요. 그 일관된 감정 관리. 사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는 이 감정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날에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하네? 아니면 내가 오늘 뭐 출근하기 전에 뭐 아이와 트러블이 있었네? 뭐 아니면 뭐 혼자서 그런 사소한 감정에 휩싸여서 오로지 내 문제에 휩싸여서 그런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내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경청과 공감이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상하지 못한 경청과 공감이라는 건 제가 요즘에 자영업 사장님들과 만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정말 이 질문이라는 것도 되게 어렵고, 이 경청이라는 것도 어렵고, 공감이라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타인한테 관심이 없다고 하잖아요. 오로지 근데 우리는 뭐뭐 할까봐, 타인이 뭐뭐 할까봐, 내가 이거를 못하면 타인이 뭐뭐 할까봐, 뭐 타인에 의해서 모든 걸 좀 많이, 특히나 우리 한국이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문화다 보니까 늘 초점이 남한테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떤 질문을 할 때에도, 내가 경청을 할 때에도 그게 너무나도 우리 내 삶에 있어서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은 서로 내 말 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교육을 받기 전에 그런 고만고만한 그 주변의 엄마들과 얘기를 할 때에도 사실 질문다운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고만고만한 이야기들인 거예요. 뻔히 아실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다 만나면 다 늘 똑같은 주제예요. 늘 시달리는 주제. 저 역시도 그랬고 늘 시달리는 문제 이런 것들로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 귀를 씻어야 할 정도로 내가 너무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이런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지 않았나? 혹은 제가 그럴 수도 있고 제가 타인한테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굳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경청과 공감 사실 우리는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이거를 들은 거잖아요. 들었기 때문에 아 그래 이렇게 내가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경청을 하는 게 중요하고 공감을 진짜 공감을 하는 게 중요하지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해보는 거죠. 현장에서. 그러면서 아 정말로 같이 어떨 때는 동요돼서 감정이 동요돼서 눈물도 나고 정말 그럴 때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예상하지 못한 그 타인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와, 뭐 저렇게 저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지? 저 사람은 내가 이 내 속 얘기를 꺼낼 수 있을 정도로 저 사람은 나를 리드를 하네?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 사람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7번이 지금 제가 자영업 사장님들을 만나오면서 딱 떠오르는 분이 한 분, 두 분이 계세요. 미용실 사장님들이신데, 네, 정말 제가, 글쎄요, 제가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그래도 경청을 잘한다고 느끼셨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왜 굳이 내가 말을 하면서도, 내가 왜 지금 당신한테 내가 이런 말까지 하고 있지? 너무 신기하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제 제가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아서 진짜 너무 좋은 게 많아서요. 이거를 그리고 그 세일즈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물적인 감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물적인 감각으로 이 사람이 나한테 비즈니스적으로 다가오는 건지 아니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 신뢰가 단계에서 7번째 예상하지 못한 그 경청과 공감이라고 제가 말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안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다른 영업사원들에 비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네? 쟤는 조금 뭔가 나에 대해서 질문이 조금 다르네?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저만의 내면의 것들이 쌓이고 하다 보면 반드시 이제 그분들한테 저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신뢰는 이제 쌓아가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오늘 저는 수업을 받으면서 느꼈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하나 금휴히 여겨라 측은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걸 이제 주하영 대표님께서 이제 주하영 대표님만의 그런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 중에서 한 분을 굳이 꼽자면 꽃집 사장님이세요. 그분은 처음에 만났을 때 그분이 남자분 50대 분이신데 외모가 정말 잘생기셨어요. 제가 유튜브에도 몇 번 남겼었는데 근데 뭔가가 우리가 어딘가 좀 몸이 그러니까 막 몸을 막 이렇게 막 절거나 걸으실 때 막 그건 아닌데 외형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뭔가가 좀 뭔가 어디 몸이 조금 불편해 보이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면 그게 표정에서 드러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찌들린 이 삶 속에서의 그 표정으로 드러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인사를 가러 갔을 때 되게 저는 겁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되게 소심하시고 되게 이렇게 내성적이시고 잘 표현을 못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신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인사를 하면서 찾아갔을 때 나는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 이렇게 한 주먹씩 약을 먹는다 그러시면서 조금 겁을 먹을 수 있는 약간 그렇게 위압감을 좀 주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거에 돈을 떠나서, 정말 순전히 돈을 떠나서 저는 그냥 그 남자 사장님이 웃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외모가 약간 그 중년의 배우처럼 생기셨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 이제 돌아가신 아빠랑도 약간 좀 외모가 조금 비슷하세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좀 사장님이 웃으시면은 너무 잘생긴 얼굴에 미소까지 띄면 얼마나 더 가게도 잘 되시고 또 더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목표가 저 사장님을 미소를 좀 띄는 걸 좀 봐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에 갈 때마다 들려서 뭐 그냥 가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인사를 밝게 해요. 그러면 그게 한 네 번째부터였나요?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고요. 제가 계약을 클로징을 해서 계약을 따서 좋았던 게 아니라 그 사장님이 저를 알아봐 주시고 아유 뭐 좋은 오후 되세요. 아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열심히 하시네요. 뭐 그러면서 되게 웃으시면서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동네 갈 때마다 그 꽃집에 들려서 그 사장님의 미소를 보는 게 저의 그냥 어찌 보면 작은 목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이 여기라는 게 혹시 그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 동네에 간 김에 이제 거기 이제 사장님께 날씨가 너무 추워졌으니까, 근데 그 남자 사장님께서 약간 이제 낮잠을 주무시고 나오셔갖고 약간 조금 표정이 오늘은 조금 굳어 있으시긴 하셨는데, 거기 이제 여자 사장님은 되게 약간 표정이, 그분도 잘 안 웃으세요. 되게 거기도 미인이시거든요. 또 부모님이 참 웃으시면 너무 좋겠다, 미소를 지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늘 있어서 이제 거기 갈 때마다 이제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해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이제 이런, 또 저는 이제 보험을 또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보험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강적인 면들에 대해서, 또 11월 달이면 이런 또 혈관계통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조심을 하셔라. 보온이 중요하니까 보온 따뜻하게 보온 챙기시라고 약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여자 사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좀 놀라시더라고요. 이러면서. 그래서 뭐라도 저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라도 저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긍휼히 여기는 거, 측은심, 이게 되게 뭐 정말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이렇게 측은지심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는 그 꽃집 사장님이 정말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이렇게 표정이 밝으시면 더 좋겠다라는
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제가 그냥 계속 꾸준히 밝게 인사하고 그러고 가서 약간 좀 너스레도 좀 떨고 아이스 브레이킹 좀 이렇게 듣던지 말던지 그냥 저 혼자서 거기서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좀 그래요. 그랬더니 그냥 저라는 사람이 이제 오면 저를 이제 알아보시는 거죠. 알아보시고. 그래서 이게 그 예가 아닐까, 그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렇게 신기한 게 혼자서 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러한 사례가 수업 시간에는 긴장이 돼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사례도 생각이 안 나고 그런데 이렇게 영상을 틀어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사례들이 이렇게 또 하나씩 하나씩 생각이 나네요. 그게 왜일까요?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그래도 꾸준히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또 이런 사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꾸준함으로 저만의 이렇게 배움을 하고 내면을 채워가면서 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되게 기뻐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정말 기쁘더라고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